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2월 목요일이고요. 7시 23분입니다. 이번 주 경제 일정 및 대응 게시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일정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이 재미없는 박스권 장세인데, 문제는 상방을 뚫어줄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S&P 7000 이상을 그 두꺼운 옵션 벽을 뚫어주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외에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다, 케빈 허쉬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유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CR 원먼스가 낮고 빅스가 언제든 오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툭 치면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도 이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S&P 7000 위에 안착하고 추세가 상방으로 자리 잡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마디로 재미없는 장세에 변동성만 클 거고 상방으로 갈 트리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빅스 올라가면서 시장이 변동성만 크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유동성 말씀드린 게 지급준비금 말씀드렸죠. 여전히 비슷합니다. TJ 잔고는 셧다운 때문에 엄청나게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TJ에서 방출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채권을 미친듯이 찍고 있어서 다 채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시중으로 유동성이 잘 안 풀리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거고 비트코인 중소형주들이 하락을 가고 있고,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빈 허쉬 이슈로 떨어지고 AI가 잘 나가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 이슈로 내리고, 그게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릴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빅스 계절성 따라서 빅스가 올라가고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2월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불안한 건 코스피랑 금이 이제 슬슬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코스피가 좀 내려올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틀려서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코스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다음 주에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쟁여 두시고 차근차근 2월 3월 두 달 동안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좀 봅니다. 먼저 대장 삼성전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한 포동이 올라갔습니다. 주봉 5선이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봉 5선을 깨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 13만 7천 원 정도, 여기까지는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사실 반등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다, 주봉 20선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전체가 한 파동이 되고,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1, 2가 되고 3파가 1, 2, 3, 4, 5 이러면서 3파 연장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매도해야 되는 위치,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위치라고 보는 거고, 최소 13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매수를 한 번 더 고려해볼 수 있는 자리다, 삼성전자 이렇게 보고, 코스피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상승론자다 그러면 1,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3파가 한 5,700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제 고점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위치가 되겠고, 삼성전자처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주봉이 5선을 깬다고 한다면 1,700포인트 여기까지는 좀 각오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조정 안 받고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5,750 요 정도 있잖아요. 여기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확률이 높다. 저는 다음 주 정도나 돼서 내려오면서 4,700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주봉 20선 닿을 때 또 좋은 매수 찬스가 올 거니까요. 코스피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보자,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 보겠습니다. 금이랑 코스피랑 굉장히 움직임이 비슷하고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골드를 보면 코스피를 예상할 수 있고, 코스피를 보면 또 골드를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주봉상 이런 피레침이 나왔다, 신고가 영역에서 좋지 않은 봉입니다. 봉을 전부 만회해서 돌파하는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 주봉 단위로서 어떤 형태든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고, 길게 보면 금은 또 우상향할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은 일단 요 추세선을 봤을 때 지지가 나오면서 일단 말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내려온 거에 대한 일단 기술적 반등은 한번 올라갔어요. 0.5 되돌림보다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오늘 이 추세를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추세를 뚫어주면 ABC 이런 식으로 이 고점을 뚫는다기보다는 한 5,500불 여기까지 반등 한번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렴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코스피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도 같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금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하고 싶다 하면 여기 돌파할 때 4시간이나 일봉 안착해야 이제 이런 파동 노리면서 사는 거고요. 코스피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면서 금이 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1788불 이 정도가 하방으로 깨진다 그러면 내려가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장이나 뭐 내일 지지해주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따라가 볼만 하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흘러내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관세빔 맞기 전이랑 너무 차트가 좀 비슷하게 생겼고 옵션 구성도 상방이 막혀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스 선물 차트 보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위로 페이크로 뚫고 아래로 쏟아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페이크로 삼각수렴을 뚫고 그래도 아래로 내려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비슷한 거는 초록색 선이 112일선입니다. 일봉상 얘가 6개월 선이 되겠고, 그 주변을 지지받는 듯 했지만 여기를 깨고 나니까 리테스트하고 쭉 아래로 쏟아졌거든요. 지금도 계속 지지가 나왔지만 그 아래서 봉이 잠겨버렸어요. 4시간 봉 이상이. 그래서 일봉도 지금 요 아래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위로 다시 올라와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5일선 계속 못 뚫으면서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12일선 이미 부수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글 실적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차트적으로 사실 A, B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도 할 말이 없는 차트가 됩니다. 상방을 보려면 111선 위로 뚫어줘야 되고요. 추세, 이 추세 위로 다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럼 QQQ, 627, 630 요 위에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금을 쓰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함으로써 이 위에 안착을 했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쓴다기보다는 좀 기다리셔라. 오늘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도 그냥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QQQ 600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여기서 그냥 지지가 나온 거고 S&P도 6850 거기서 지지가 나왔을 뿐이고,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갈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못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부터 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상승으로 가는 찐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 600이 만약에 하방으로 뚫린다 그럼 기본 590 가는 거고 나락을 갈 수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 물가 발표가 트리거가 돼서 600이 좀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QQ 차트로 보더라도 이 추세를 이탈해서 일봉이 음봉이 생겨버렸고 112일선 밑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00에서 지지가 나온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옵션상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 뿐이지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가 다음 주 물가 지표가 문제라고 보고요. 물가가 위로 튄다면 당연히 하방으로 내려 박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반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617 정도 QQQ 여기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 추세 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올 수가 있겠고, 600이 밑을 뚫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90 가는 거고요. 작년 4월 관세 해방의 날부터 쭉 올라오면서 1년선을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는 224일선 쓰는데요. 여기가 1년선이 되겠고, 그리고 이 평행 추세가 맞닿는 이 정도 있잖아요. 여기가 575 정도 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쏟아지게 된다면 2월에서 3월까지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저는 이 위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매수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하시고 현금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도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참 안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리딩 다이아고날 1파 혹은 A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걸 단순히 뭐 반등파동 2파 혹은 B파로 보고 있고요. 이 평행 채널 안에 갇히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봅니다. 파동 내려왔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쏟아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평행 추세 하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사수돼야 될 라인은 170입니다. 170이 사수가 안 되면 150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라인은 한 185불 정도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 뭐 쇼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추세 위로 돌파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관망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150 뭐 이런 데 오면은 사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170 정도의 옵션벽이 두텁기 때문에 1차 내려오면 여기서 2차 이렇게 사보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조정을 줘서 난 가격을 준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ABC 내려온다면 매수하고 땅바닥 그리고 올라오는 그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뭐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돌파할 때 사도 늦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난 영상에서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래서 가격 잡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요, ABC 내려오고 A, B가 되고 다시 하나 둘에 셋넷 다섯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옵션상 지지는 400불에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있어요. 400불부터는 슬슬 모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고, 내려간다면 170불 승부를 봐야 되는 라인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테슬라도 370, 400에서 모아가거나 아예 440 넘어갈 때 이 위에서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봐야지 지금은 좀 어정쩡한 중간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잘 올라주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1, 2에 3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80불 정도는 옵션 저항이 있고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265에서 270불 여기는 충분히 매수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비비다가 한 파동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전고 라인까지 도전을 할 것 같고, 그 뒤에 이렇게 내려와 주고 좀 더 강한 상승 파동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가면서 이런 흐름을 애플에서는 볼 수가 있겠다. 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나가면 애플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를 보게 되면 메타는 여기 돌파하게 되면 제가 700불 그 다음에 여기 갭 메꾸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귀신같이 갭만 메꾸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 받고 한 파동 더 올려줬으면 연속성 있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내려온 것도 조정파, 올라간 것도 다 조정파였기 때문에 조정파로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익절이 안 됐고 여기 물려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 줄 때 애도하고 나가는 게 맞다 라고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A, B 이렇게 C로 내려갈 수 있는 파동이 보이기 때문에 메타는 올라가면 또 700불 넘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700불 맞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위치라고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는 한 662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옵션적으로도 660불에서 662불 때 여기가 아래로 뚫린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ABC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660불 깨면 도망 나와야 되는 위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상승을 도모해 보려면 어쨌든 700불 위에서 안착을 해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아이온큐 하나만 봐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이온큐는 이 올라오는 걸 일단 이탈을 했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고 했었고, 여기서 1차, 2차 매수하고 이 밑에가 뚫리면 손절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절이 나갔어야 더 큰 피해를 안 봤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매물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유동성이나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내려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 내려가는 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비파 삼각 수렴이 됐고요. 이 수렴이 사실상 복합 조정의 수렴이었다면 위로 발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비파 삼각 수렴이 돼버렸고 ABC로 내려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저는 내려가게 된다면 뭐 18불부터 해서 한 25불 요 밑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관망하는 자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정쩡하게 반등 줘도 여기 막히고 내려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불반등 나가면 여기 다 뚫을 때 사도 늦지 않거든요. 그럴 확률보다는 저는 여기 막고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뭐 다음 주 초반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술적 반등 범주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 물가 지표가 뭐 잘 나와서 상방으로 간다, 그때 뭐 롱 포지션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